대학병원 유치 논란에 김포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작업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포시가 밝힌 해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복지 기준선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었는데요. 5년간 총 10조 8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최근 부천에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였는데요. 의료관광 활성화에 나선 부천시의 청사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의 10% 캐시백을 올 연말까지 이어갑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3월 캐시백을 10%로 상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학병원 유치 논란에 대해 김포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국감에서까지 관련 내용이 다뤄지면서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최근 김포시가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 다뤄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 논란이 커지자 당시 김포시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식 입장을 결국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감 이후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도 돌연 취소를 했었던 김포시였습니다. 그렇죠. 당시 일각에서는 김포시가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예측까지도 나왔습니다만 경희대 측이 입장을 열어둔 만큼 김포시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기자회견도 취소한 걸로 보였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랬던 김포시가 28일 정하영 김포시장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감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시민들의 오해가 커지자 입장을 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하영 김포시장은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그간 경희대 측과의 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병원 유치 과정을 다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김포시는 지난 2020년 1월 초 시장 비서실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유치 추진을 시작을 했고 지난 3월에는 경희대 의료원장과 면담을 통해 대학병원 건립 의사를 확인을 하고 참여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4월에는 경희대 측과 교육부 인가 필요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경희대 측에 대학 용지를 공급하는 조건과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알림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후 5월 경희대학교 측에 양해 각서안과 체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새로운 사실 같거든요. 그럼 당시에도 이 업무 협약에 대한 협의가 한 차례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5월과 6월 중 MOU 체결을 위해서 협의를 추진을 했으나 경희대학교 측의 교육부 감사가 있었고 또 중요 사안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경희대 측 법률 자문에 따라서 업무 협약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경희대학교 의료원 측은 6월 29일 김포 풍무 역세권 내에 대학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약정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약정 문서를 받은 김포시는 경희대 의료원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서 6월 30일에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서 핵심은 사전 조율입니다. 유치 가능성을 두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김포시의 발표가 과연 경희대 측과 협의된 사항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네, 일각에서는 민선 측이 2주년의 성과가 필요했던 김포시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부터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물론 현재 이렇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보면 그런 지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대학병원 유치의 키를 대학 측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시 혼자 단독으로 발표를 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요.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김기택 경희대 의료원장 역시 김포시는 시민들의 염원 사업을 원했고 우리는 프로젝트가 큰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이나 재정적인 자문 또 여러 가지를 통해야 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의료원 측에서도 김포시의 발표 의사를 인지를 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뒀긴 했지만 국감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의사는 의료원장 그 개인의 의견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병원 유치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왔는데 병원 유치 뭐 계속 그럼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김포시가 낸 입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김포시는 6월 30일 언론 브리핑 이후에도 경희대 의료원 측과 10차례에 이르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8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었던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파업과 코로나19 여파로 경희대 측 이사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건 사업 추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병원 유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건 실제로 병원이 여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양측의 조율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김포시의 입장으로 보면 일단 사업 추진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입장 역시 협상 대상자인 경희대 측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워낙 이 사안이 시민들의 큰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홍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김포시의 책임이 더 중한 거기도 합니다. 과정을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서둘러 공개를 한 만큼 눈에 띌 만한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당분간 모든 의문까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이처럼 논란이 커졌다는 건 뭐 김포시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거겠는데요.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서둘러 이런 내용을 공개한 만큼 향후 김포시의 믿을 만한 조치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복지 기준서는 소득과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인천시가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복지 기준선은 인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는데요. 인천시는 이 복지 기준선을 실행하기 위해 5년간 총 10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29일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소득과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에서 인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을 적정선으로 잡았습니다. 주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고, 교육의 경우 초중고교의 차별 없는 무상 교육과 함께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돌봄 영역의 경우에는 돌봄 대상을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으로 구분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고단한 오늘을 견뎌내신 시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내일은 좀 더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드리는 튼튼한 안전벨트가 바로 인천 복지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복지 기준선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0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복지 기준선은 시민평가단과 연구진 등 200여 명이 70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설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23일 부천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린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와 가까운 미래 부천 의료관광의 모습을 짚어봅니다. 김상돈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가 부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다뤄졌습니까? 우리 부천시만의 그런 차별화된 국제 전략 진료,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행사가 열렸고요.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그 중증 질환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제 유방암이나 이제 심장 질환, 그다음 로봇 수술 같은 그런 거 이제 최신 지견들을 현황들을 들었고요.
네, 해외 환자들이 원하는 지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해외 환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병원 또 의료진에게 원하는 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된 겁니까? 해외에서 직접 국내 그런 진료 국내 의료기관들한테 필요로 하는 니즈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자 같은 특별 비자 그런 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좀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더불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을 때라서 지난해보다 더 큰 관심이 있었을 텐데 이번 컨퍼런스 어떻게 좀 평해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 의료기관하고 정부, 지자체 긴밀한 공조체제가 수립이 됐다고 보여지고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좀 어쩔 수 없이 형식을 좀 바꿨긴 했지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가능성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또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뭐 한 350분 정도, 오프라인에서 50분 해가지고 거의 한 400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성대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주관한 병원은 달랐지만 이 컨퍼런스가 부천에서 열린 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저희 부천시가 무엇을 잘 하는지.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국가의 위상도 높아졌지만 이제 예전에 그런 뭐 피부 미용, 성형 수술 같은 것보다는 이제 국내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증 질환의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결국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좀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돈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는 한 달 결제액 기준 50만 원 이하의 10% 캐시백이 지급되는 정책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캐시백 상향 제도를 이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이음의 결제액은 2조 3천억 원, 가입자 수는 134만 7천 명으로 인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80%를 넘습니다. 경기도가 헬로윈 데이를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경찰과 함께 30일 밤 10시부터 유흥시설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클럽과 헌팅포차, 유흥주점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제 운영을 하는지, 또한 출입자 명부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업체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사업주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기 북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가 지난 24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기 북부 지역에 살거나 재학 중인 만 14세에서 19세 청소년 200명이 참여합니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예선을 거쳐 다음 달 8일 고양 하나 캠프원에서 결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조성에 나선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만 관리하는 전문 회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회사는 20여 명 규모의 주식회사 형태로
내년 7월 출범할 계획입니다.